안녕하세요. 박쌤TV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물주 남편 두 번째 시간 와이프 40억 건물주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20번 정도, 지금까지 20번 정도 이사를 다녔는데요. 2001년에 결혼해서 저희 와이프가 25살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에 두바이 가기 전까지 이사 다니고 집 사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 두바이 갔다가 2012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이제 저희 셋째 막내 눈둥이가 이제 생겼어요. 2012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딸만 둘이고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 있으니까 애들 크면 나중에 한 채씩 주면 되겠다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지냈었는데, 셋째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셋째가 대학교를 갈 때쯤 되더라도 제가 이제 60살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내 대학교도 못 보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40살에 건물주 되는 건가? 책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 한참 10억 만들기가 유행이었거든요. 10억 만들기. 열풍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10억을 만들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렇지만 10억의 가치를 가지는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은행 이자가 별로 높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자 수익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 10억을 모으기보다는 10억의 가치를 하는 무언가를 만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그런 건물은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책을 보고, 그러면은 그 월세가 나오는 그런 건물을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와이프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집 사고 하느라고 그 25살에 저랑 결혼해가지고 10년 넘게 이제 고생을 했는데, 두바이 가면서 이제 그 본인이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고생을 해서 그 월급을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하고 싶다.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원하는 데 돈도 쓰고 싶고, 원하는 거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친구들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25살에 일찍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또 낳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저는 잘 몰랐고, 말을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 쭉 이어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예, 와이프 이름으로 그래, 건물을 하나 사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는 그래, 와이프 맘대로 한번 써봐라.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저 와이프랑 저랑 이제 맞벌이를 했는데 자꾸 이제 저에게 뭐 본인 월급으로 생활하고 이제 제 월급으로는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이제 뭐 결혼하게 되면은 뭐 집안의 경조사라든가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와이프 월급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에게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면은 뭐 100만 원만 보내주라, 뭐 200만 원만 보내주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경조사에 얼마 보내려고 하는데 뭐 괜찮냐, 그 맨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게으르고 귀찮은 것도 싫어하거든요. 맨날 물어보면은 그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본인이 원하는 그것을 제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저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어차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거면서, 제가 오케이 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그런 게 이제 저는 귀찮고 싫어가지고, 어차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면서, 왜 자꾸 귀찮게 물어보냐.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거. 그래,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월세를 한 300만 원 정도가 건물에서 나오면은 그거를 본인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거죠.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사주고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네, 나한테 안 물어보지 않고, 네,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뭐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왜냐면은 그동안에 뭐 매번 그 돈 지출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서로 그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10년 넘게 살아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살아온 그런 가치관이 차이가 있어서 매번 뭐 그 액수의 차이 가지고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그 이렇게 실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질 때까지 저를 설득하고 꼭 저한테 이렇게 오케이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귀찮은 거죠. 그 본인 이름으로 이제 건물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 제발 좀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게 이유입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 이제 건물을 투자를 하게 됐어요. 저는 보통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아파트 뭐 분양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재건축 아파트 살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필요한 그 뭐 아파트나 그 건물 이거 같은 경우 건물을 살 때 그 필요한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고, 네, 얼마짜리 건물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대출 이자가 얼마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 이자 갚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이 얼마,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대출을 상환하고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순수이익이 얼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관리하면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보여줘요. 엑셀로 이렇게 뭐 10년 단위 플랜이라든가 이렇게 플랜을 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건물 할 때도 제가 이제 첫 번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살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한 50개 정도? 네, 50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건물을.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책 잠깐 봤지, 책 한 권 봤지,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뭐 그 전에 뭐 아파트를 샀다 하더라도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부동산 다니면서 이제 뭐 집들을 보다 보니까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건물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부동산에 가게 되면은 뭐 투자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얼마짜리 건물을 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뭐 부동산 뭐 건물 한 50개 정도, 보통 부동산 한 군데 가면 한 3개 정도 보여주거든요. 그럼 3개 정도 보여주면 그거 보고 뭐 위치라던가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또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조금씩 쌓아가고 결국은 이제 뭐 한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준, 네. 뭐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2층 주택을 하나 샀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2층 주택을 하나 샀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주인이셨는데 2층에서는 본인이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1층을 방을 좀 많이 나눠 가지고 1층에 원룸이 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월세 300만 원 나오는 10억의 가치를 하는, 예, 그런 건물이었죠. 굉장히 낡았었어요. 굉장히 낡은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사게 된 거죠. 이 주택을 굉장히 낡은 이 주택을 사게 된 거죠. 한 달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또 산 거죠. 또 사다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또 이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그때 한참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게 너무 낡으니까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건물을 이 주택을 이제 새로 허물고 새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를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2%의 저리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 할아버지랑 얘기를 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 다 이렇게 나가시라고, 새로 집 사는 사람이 신축을 할 거다. 그분이 이제 또 우여곡절 끝에, 네, 다 내보내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대출 받으려고 또 은행 또 쫓아다니고 그냥 갑자기 이제 또 신축을 하게 돼가지고 설계하는 사람 설계사무소 또 찾아다니고 굉장히 바빴어요. 퇴근만 하면은 맨날 집 보러 다니고, 네, 설계사무소 다니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디자인의 집을 이제 설계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이제 좀 영세한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내지를 못하고 마지막에는, 예, 부도나서 그래도 이제 웬만큼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다 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하자 보증 증권을 또 이렇게 보험이라든가 하자 보험을 또 들어놔서 그 돈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예,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된 거죠.
아, 첫 번째 이제 주택을 사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뉴스를 보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 집이 낡아가지고 처음에는 월세 나오니까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집이 너무 낡아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국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신축하는 게 좋겠다. 갑자기 선회를 또 한 거죠. 갑자기 선회를 해서 이제 그 건물은 이제 2013년도 1월 달에 완공이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세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또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투자할 때, 그때 한참 투자 책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원칙으로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첫 번째는 그 돈의 가치 하락이죠. 돈의 가치 하락. 시간이 지나면은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도 뭐 짜장면이 옛날에는 뭐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5,000원이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돈의 가치는 10분의 1이 되고 20분의 1이 되고 그 대신 뭐 부동산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무리 뭐 그 보잘것없는 건물이어도 그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 각 부동산의 가치는 최소 5배 아니면은 뭐 10배 정도가 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주택을 8억에 사고 그다음에 그 신축하느라고 한 4억 5천 보통 그 정도 됐는데 뭐 신축했을 때 이제 이 건물이 한 15억 정도 됐어요. 15억 정도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10년을 뭐 건물을 가지고 그 돈의 가치 하락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저는 이제 투자 원칙을 두 가지 돈의 가치 하락과 저는 투자의 원칙을 돈의 가치 하락과 시간 이 두 가지에 투자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딱 이거 하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건물 하나를 이제 하다 보니까 15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파이가 이만한 거를 가지고 그 눈덩이를 굴리느냐. 그러면 똑같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뭐 이만했던 게 이만하게 될 거냐? 아니면은 건물 하나를 더 사가지고 파이를 이렇게 크게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크게 눈덩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을 짜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보여줬죠. 건물 한 채를 가지고 그 운영을 했을 때 초기의 월세 수익과 그 다음에 10년 후의 월세 수익 그리고 10년 후에 건물의 가치 그 다음에 여기서 월세 수익이 좀 적더라도 전세로 많이 돌려서 목돈을 더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건물 한 채를 더 사게 될 경우에 초기에 월세 수익은 적지만 내가 이거 엑셀로 쭉 그 표를 플랜을 뽑아 보니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은 그 월세 수익이 훨씬 더 오히려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건물의 가치는 지금 건물 한 채를 가지고 15억을 가지고 굴렸을 때와 20년 후에 최소 뭐 이렇게 그 돈의 가치의 하락을
최소로 잡는다 하더라도 현재 15억을 가지고 15억이라는 그 눈덩어리를 가지고 20년을 굴리는 것과 한 40억 건물 한 채를 더 사서 한 40억 정도의 건물 두 채를 가지고 40억 정도의 눈덩이를 20년 굴리는 거는 나중에 월세 수익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산 가치의 증가, 돈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가 훨씬 많아진다. 그렇게 이제 와이프에게 설명을 했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건물 한 채 월세 수익으로 만족을 할 거냐,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는 뭐 초기에 뭐 우리 다 월급을 받고 지금 뭐 집도 다 있으니까 굳이 뭐 월세 수익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설명한 대로 자산 가치의 증가, 돈의 가치 하락과 시간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고 그 와이프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 대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건물 두 개는 전부 다 와이프 이름으로 하겠다. 그리고 뭐 10년 내가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면은 이 건물을 본인 스스로 여윳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해서는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그 모든 수익은 나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밥을 사주고 뭐 좀 맛있는 걸 사주는 거는 좀 가끔씩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나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와이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 본인은 이제 좋은 거죠. 제가 보통 이제 그 건물 이런 거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신입사원 얘기를 하거든요. 잘 봐라. 건물이 한 채가 있을 때는 그 신입사원이 한 명이다. 내가 이제 사장으로 생각했을 때 신입사원 한 명이 이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번다고 내 밑에 그렇게 생각하고, 건물이 두 채다 그러면은 신입사원 두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신입사원이 뭐 열심히 뭐 그 월세 수익이라는 그 돈을 벌어봐야 처음에는 뭐 1년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5년이 지나가지고 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 연봉이 올라가듯이 월세 수익, 그 대출 조금씩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 수익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조금씩 이제 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한 5년 정도 굴리면은 처음에는 신입사원 2명이 이제 월급을 벌어서 본인한테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 것과 같지만 한 5년 정도 지내면은 이 건물 두 개가 과장 2명이 일을 해서 그 연봉을 본인한테 갖다 주는 그런 게 될 것이다. 그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팀장 2명이 돈을 벌어가지고 본인한테 월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흔쾌히 동의를 해서, 근데 그때 또 이제 이 첫 번째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그 집이 한 채 있고 2층에 3개, 3층에 3개, 4층에 하나, 총 8세대가 이제 그 집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이제 월세로 돌리고, 나머지 6채는 전부 전세로 돌려가지고, 목돈을 다시 만들어서 두 번째 건물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기는 지하 1층에다가 6층 건물이에요.
전체 뭐 원룸 안에 전부 다 원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6층에 주인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여기로 이사를 가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 두 개 해서 하나는 15억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살 때 25억을 주고 샀어요. 25억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되니까 거기 이제 건물의 자체적 25억인데 거기 이제 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이 조금 있고 그 나머지 이제 부족한 현금은 이제 첫 번째 그 건물에서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땡겨가지고 그 25억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물까지 해가지고 이제 둘 다 와이프 이름으로 다 해줬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제 건물주가 되셔가지고 건물을 잘 운영해봐라. 잘 운영해서 수익을 잘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뭐 월세 뭐 대출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서 수익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신입사원 정도 수준은 되니까 두 채 몇 년 하다 보면은 이제 신입사원 한 명, 뭐 과장 한 명, 뭐 이 정도 수준 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스스로 자기 건물이니까. 잘했어요. 잘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물을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와이프가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첫 번째 건물은 8세대고 두 번째 건물은 30개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38개 되면은 보통 한 달에 한 2개, 3개 정도는 계속 그 세대가 계약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제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에서 빨리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건물 위치는 좋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가까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보통 부동산에서 그 집을 소개해 줄 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부동산 중개비가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약간 얘기를 해요. 좀 이번에 좀 고생을 했으니까 한 5만 원 정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냥 줍니다. 5만 원 정도는 그냥. 아니면 어떨 때는 뭐 10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의 부동산 중개비를 그 정해진 수수료 요율만 딱 잘라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줍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 그 집을 찾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집은 되게 많아요.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옆에 새로 지은 원룸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가면은 똑같은 집을 소개를 해줬는데 수수료를 5만 원이라도 더 주는 그런 집을 먼저 소개시켜 주죠. 먼저 소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다른 집을 보여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만 원 정도 더 수수료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더 주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왜냐면은 뭐 월세가 보통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데 보증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보통 이제 그 원룸의 월세가 그 정도 하는데 한 달 뭐 중개 수수료 한 5만 원, 10만 원 아끼려고 한 달 공실로 있으면은 40만 원이 더 손해거든요.
근데 한 5만 원, 10만 원 더 주고 빨리 뭐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집이 채워지면은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게 훨씬 이익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뭐 따져가지고 뭐 0.3%, 0.4%인데 왜 지금 뭐 응? 10만 2천 원인데 왜 뭐 15만 원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따져가지고 10만 2천 원 줬을 텐데 이러면은 이제 부동산에서는 아, 이 사람은 되게 피곤하고 요일 돈도 안 된다. 그럼 소개 안 시켜주죠. 또 다른 집이 없을 때 그때나 이제 와서 이제 하나씩 소개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와이프처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면 그냥 쿨하게 그냥 딱 줘버리면은 그 집을 찾으러 사람이 오면은 제일 먼저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뭐 항상 먼저 전화로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방 나온 거 없냐고. 왜냐면 다른 데 데려가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거든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주니까. 예, 여기를 똑같은 가격이면은 이왕이면은 이제 여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오면은 나중에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월세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2012년 6월에 처음 주택을 사고 주택을 산 다음에 바로 신축을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013년도 초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빼서 2013년도 4월에 두 번째 건물을 사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와이프 이름으로 다 건물을 건물을 해주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제 증여세를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증여를 받아서 산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그 증여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남편이 다 해줬다 하면서 남편으로부터의 이제 증여세를 추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